시선집중 특별판 천기 누설. 네, 시선집중 유튜브 연장방송 청기누설은 원래 박지훈 변호사가 먼저 시작을 했는데 왜 눈치 없이 그냥 가만히 있어요 도대체. 네, 청기누설 시간입니다. 네. 저런이 안 맞잖아 지금. 오늘 귀한 손님이 한 분 오셔가지고. 아 그러니까 예. 오늘 좀 약간 이상한데 원래 그 청기누설은 박지훈 얼쑤무당하고 저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시간인데 사실은 갑자기 오늘 여기 안 떠서 제가 저쪽을 봤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랬구나. 착각했습니다. 뜬금없이 지금 한 분이 더 앉아 있는데요. 네. 조금 전 3부에서 인터뷰했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네. 그러니까 박지훈 변호사가 잡은 게 본인이 자원한 게 청기누설 함께 하고 싶다고. 사실은 청기누설을 아마 가장 애청하는 우리 구독자 중에 한 분일 겁니다. 아마 우리 김남국 의원이. 네. 그 국회의원들 중에 뭐 여러분이 보시는데 우리 김남국 의원이 꼭 출연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제가 좀 간곡히 부탁을 좀 드렸어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계속 이렇게 애청자로 듣기만 하다가 갑자기 스튜디오에 나와서 출연하니까 너무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긴장이 되는데 이 태클 들어오면 어떡하지? 사실은 지적을 많이 했어요. 아 그래? 왜 그렇게 하시냐고 좀 수정해달라고 했던 적도 있었고요. 이때는 이제 문교고 가자고. 오케이. 예, 문교 사인 교환. 문교 가야 됩니다. 사인 교환. 갑자기 이제 낯선 환경에 갑자기 입이 이제 경직돼 오는데. 근데 뭐 요새 젊은 어떤 정치인들이 많이 뜨고 있고 우리 김남국 의원도 상당히 뭐 마해하는 모습이 저는 너무나 좋아가지고 항상 응원을 하고 있고 또 이준석 또 후보 역시 가장 뜨고 있고 네. 아마 그래서 오늘 또 주제하고도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잡은 거예요? 아니요, 뭐 안 가더라고요. 안 가더라고요. 이심전심? 예. 네, 아무튼 오늘은 이 청기누설에서는 특별 게스트 김남국 의원까지 모시고 한번 세 명이 이바구를 풀어보는 시간을 한번 좀 가져보도록 하죠. 김남국 의원이 참 말도 잘하고요. 아주 올곧은 사람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알았던 사람인데. 저기 근데 제가 나는 원래 뒷담화를 안 하는 스타일이라 아까 뒷담화했어 김남국 의원이. 박지훈 변호사. 뭐라 했습니까? 괜히 쓸먹고 술 취해서 전화한다고. 전화질한다고. 왜 자꾸 술 취해서 전화질을 하고 그래 도대체. 아니 언제든지 두 번. 와 진짜 너무 언제든지 전화하셔도 되는데 술 취해가지고 저한테 소개팅하라고 소개팅 만날 분을 그 바꿔 얘기 주는 하면 거는. 어떡합니까 진짜 방송 중에 좋은 의원님. 전화고만 그러면 예. 받아야지 무조건 받아야지. 근데 새벽에 다 술 취하셔가지고. 팬이 있잖아요. 예. 팬이 있는데 안 믿어요. 김남국 의원하고 친분이 있다. 연락할 수 있다. 안 믿으면 제가 꼭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새벽은 아니고 한 10시경에. 이건 버릇이야. 술 먹으면 그 남한테 전화 바꿔주고. 9시경에 10시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술 마시지도 않습니다. 그렇지. 예. 그렇지. 아유 미안합니다. 김남국 의원. 아유 아닙니다.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자제하세요. 예, 자제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젊은 좀 정치인들 와 정말 이준석 후보 바람인 줄 알았는데 돌풍도 아니고요. 태풍 이상 같아요. 이야기부터 한번 좀 분석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그 5명이 통과를 했는데 참 이것도 공개 컷오프 원래 결과 공개 안 하는데 됐어요. 그냥 깨알같이 다 공개가 됐대. 다 됐어요. 누가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 아무튼 공개가 됐어. 아까 나경원 후보하고 인터뷰했는데 그에 대해서 목구멍까지 올랐다가 다시 그러니까 넣더라고. 그 얘기 하려다가. 예. 네, 하여간 근데 그 제가 이제 유심히 봤더니 재미난 현상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거죠? 체크 포인트가 있는데 컷오프에 통과된 5명의 득표율이 국민조사, 당원조사 모두 94%야. 도합. 상당히 높네요. 그러면 탈락한 3명의 득표율 합계가 6%야.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러면 3분의 1로 나누면 1인당 2%씩 득표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볼 때 이게 체크 포인트예요. 그러면 탈락한 후보 중에 김은혜 의원 눈에 띄긴 한데. 초선 그룹 있죠. 예. 네. 그러니까 2%? 바로 그건데 예. 잘 봐요. 그러니까 중진 그룹에서는 표가 분산이 된 거야. 네. 근데 신진 그룹에서는 이준석 몰아주기가 지금 이루어졌다. 컷오프 결과를 놓고 간단히 정리하면 그런 거거든. 분산이 안 됐다. 그러니까 김은혜라고 하는 두 초선 의원이 있는데 이쪽으로 그러니까 표가 분산이 안 되고 이준석 쪽으로 거의 몰빵으로 갔다. 그러니까 나는 김웅 의원은 전 의외였는 게 컷오프 통과할 수도 있다. 아니면 떨어지더라도 이거보단 더 받았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저조하네요. 그러니까 바로 이건데요. 그래서 이거는
전략적 접근의 결과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이준석 몰빵이 상당히 전략적 그러니까 접근의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가설이 맞다면 이준석 돌풍은 쉽게 꺼질 성질의 지지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전략적 접근. 네. 오. 그래서 이제 제가 봤죠.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접근한 사람들이 누구일까를 봤더니 이게 지금 어제 공개됐던 KSY 그러니까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이제 그 국민의힘 그 대표 경선 적합도 조사 결과가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봤더니 특징이 나타나. 그러니까 그 이준석 후보 같은 고르게 이제 그 지지세를 얻었지만 그 도드라지는 어떤 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지세가 그러니까 평균보다도 훨씬 더 올라가는 집중적으로 지지세가 강한 층이 있는데 연령별로는 20대예요. 그다음에 지역별로 보면 서울, 충청, 강원, 제주에서 나타나요. 이게 평균보다 훨씬 높은 지지세가 네. 여기서 나타나요. 네. 이념 성향으로는 중도층에서 나타나. 자 그러면 20대 그다음에 서울, 충청, 강원, 제주 그다음에 중도층 이들의 공통점 있어요. 그 뭐예요? 왔다리 갔다리? 그렇지 스윙 보터라는 거지. 왔다리 갔다리 맞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스윙 보터로 저기는 왔다리 갔다리. 네. 이 표현의 품격이 다르잖아요. 예. 그죠? 스윙 보터층. 부동층. 그러니까 이때는 여기를 그러니까 선택했다가 저 때는 저기를 선택할 그렇죠. 수 있는 왔다리 갔다리가 맞구나. 맞네.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가 예. 맞네. 그러니까 스윙 보터의 성격이 짙은 층이라는 거죠. 바로 이게 핵심인데 왜 그러면 이게 중요하냐면 스윙 보터들이 전략적으로 이준석 후보를 밀어줬다. 바로 그건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근데 그게 낯설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윙 보터가 전략적으로 접근했다라고 하는 게 이 주술 관계가 사실은 이전의 통념으로는 안 맞아. 스윙 보터는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통 스윙 보터에 대한 통념이 뭐냐면 정치에 대한 불신이 아주 커. 그렇죠. 그래서 상황 요인에 영향을 받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커. 그다음에 자신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해. 그래서 대세에 민감해하고 자신의 성향을 잘 드러내지를 않아. 그래서 먼저 주도적으로 뭐 치고 나가면서 판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렇죠. 스윙부터는 판을 가만히 보다가 마지막에 조용히 선택하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확실한 선택지가 없으면 아예 투표를 안 해버리는 투표장에 잘 안 나오는 사람이 포기해버리는 층이 바로 스윙부터 층인데 이런 게 이제 스윙부터에 대한 그간의 통념인데 이런 스윙부터의 성격이 강한 층이 이준석을 전략적으로 밀어준다. 야, 상당히. 이거는 좀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통념에서는 뭔가 지금 다른 지금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김남국 의원도 보면 스윙보터 잡으려고 마지막에 상당히 노력하지 않았나요? 선거 같은 거 하면? 일단은 근데 스윙부터라고 하는 게 보이지 않는 층이기 때문에 그것을 특정해서 공략한다 이건 좀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렇죠. 결국에는 민주당이 잘하는 것, 민주당에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설득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봐서 뭐 선거 마지막에 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스윙보터를 공략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앵커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대로 중도층이 이렇게 이준석 최고를 지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에게는 좀 굉장히 위협적인 것 같아요. 바로 그거죠. 자, 그러니까 스윙부터는 되게 소극적이고 개별적으로 접근하는데 그게 아니라 상당히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뭐냐. 네. 이거를 짚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제가 그 추천해낼 수 있는 가설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불신이 한쪽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커. 그 한쪽이 어디냐면 김남국 의원이 소속돼 있는 민주당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커. 집권 여당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절대 민주당은 안 돼. 라고 하는 어떤 정서가 너무나 팽배해 있어. 너무나 팽배해 있어서 그래서 상대 정당에는 국민의힘으로 가고 싶은데 껄쩍지근해. 그쪽도 보니까 뭐 그래봤자 별로야. 그런 거죠. 이거 통계상으로 봤을 도낀 때. 객낀, 예. 그지? 도낀 객낀. 도낀 객낀. 아이씨, 저기도 별로야라고 하는데, 근데 그리고? 민주당이 더 싫어. 민주당이 더 싫어.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심정적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심정적 알리바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국민의힘을 그다음에 국민의힘 소속의 어떤 그 대선 후보를 지지해야 되는 이유. 네. 그래서 심리적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이렇게 변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선행적으로 만들어내야 된다. 심리적 알리바이. 와, 이게 좋은 용어네요. 그잖아요. 예.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뭐가 있냐면 그 2% 부족한 거지. 예. 2%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른바 쇄신 코드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당대표 경선에 집어넣고 있다. 보다가 보니까 저쪽이 그래도
끌리는 거네요. 이쪽도 저쪽도 아닌데 이 중간에 있는 그러니까 쇄신이라는 그래서 이준석. 국민의힘의 쇄신 코드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어서 여기서 이게 이루어진다면 국민의힘은 지금 확실히 변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을 그 응징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을 선택해야 된다는 쪽으로 확실하게 어떤 이제 자기 정당성, 자기 합리성, 자기 근거를 확실하게 확보하고 걸로 내쳐 달리려고 하는 조짐이 지금 여기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는 건데 이야. 민주당 소속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좀 한계도 있다라는 걸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 왜냐하면 물론 이제 잘했으면 좋겠고 이 청년 세대 정치의 세대 교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단순하게 나이만 이렇게 바뀌어서 과연 그게 청년의 어떤 정치 세력 교체라고 볼 수 있겠는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나이가 어리지만 훨씬 더 꼰대스러운 사람도 있고 그렇죠. 나이가 어리지만 훨씬 더 보수적인 사람도 있겠지만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로 중요하다. 예, 내용적으로 바뀌어야 되고 청년 정치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면 또 실력으로 정치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대한 여러 분야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 고민을 미래 비전으로 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거는 이준석 최고 딱 한 명. 근데 이준석 최고 같은 이런 어떤 정치인이 스타 정치인이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이만 바뀌어서는 안 되고 그 이면에 정말 내용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청년 정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바로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그 얘기를 할 건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그럼 중간 정리를 하면 이준석 돌풍이 지금 불고 있는 지점이 정확히 어디냐면 민주당과 윤석열 중간 어디쯤이라는 거예요. 좋네요. 딱 표현 정확히. 들어보니 딱 이해가 아마 많은 분들이 이해할 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민주당 불신에 대한 대안을 찾고 있는데 네. 그 대안이 기존 국민의힘은 아니라는 아니고. 확실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고 그래서 국민의힘의 체질과 질서를 새로 짜서 부족한 2%를 채우면 밀어줄게 그렇죠. 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고 그 신호가 이준석을 도구화해서 정확히 하면 이준석을 발판으로 지금 삼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준석이라고 하는 발판을 딱 딛고 까치발을 세워서 윤석열을 바라보고 있다. 윤석열을 바라보는 모습. 이렇게 네. 놓고 본다면 이준석은 필요 조건이고 윤석열은 충분 조건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네요.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4월에 그 노론대 소론했던 거 우리 기억나요? 얘기했었죠. 청기노설에서. 서로 노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4월에 청기노설에서 어떤 분석을 한 적이 있냐면 국민의힘의 구도를 노론대 소론 구도에서 짚은 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구상은 국민의힘의 세력 대체, 네. 세력 대체라고 진단하면서 이것의 완성태는 윤석열의 결합일 거다. 그러니까 쇄신그룹, 신진그룹이 당의 어떤 주도권을 쥐인 상태에서 윤석열을 결합하는 게 완성태가 될 것이고 그게 이제 비유하자면 소론그룹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지금까지의 흐름은 딱 그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정확히 그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건데 여기서 이걸 상기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준석 후보가 만약에 당 대표가 된다면 이준석 대표에게 떨어지는 과제는 적당한 공존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적당한 공존해서는 적당한 당내에서 어떤 기존의 어떤 그 질서를 그대로 온전시키는 상태에서 적정한 안배.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나경원 후보의 표현은 뭐 안정적 리더십이 아니라 그렇죠. 어떤 내부 세력의 교체와 질서의 교체. 이것이 될 것이다. 엄청난 변혁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그게 되면서 윤석열 결합이 완성태로 가면 이제 마침표가 이제 찍히는 게 바로 그렇게 되는 건데 네. 문제는 여기서 속도라는 거예요. 속도가 가장 항상 중요하겠죠. 왜 그러냐면 예. 자 초선그룹이 연대를 해서 이준석 그 후보의 지금 취약고리를 메워줄 수 있느냐 당내 기반을 이게 중요한데 쉽지 않아요. 초선그룹이 설령 이준석 후보가 대표가 돼서 연대를 한다 하더라도 아니 여의도 짬밥이 있는데 몇몇 얼굴만 떠올려봐도 그분들이 쉽게 내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회한 어떤 그 중진들의 흔들기를 그냥 슬기롭게 돌파한다고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죠. 말씀대로 속도전으로 정말 전격적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중간에 덜커덕 걸려서 그 중진 의원들한테 아마 덜미를 잡힐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겠죠. 그래서 빠르고 강한 세력 교체, 질서 교체. 그래서 이게 속도를 올려서 흔들기 여지를 최소화해야 되는 거죠. 그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 이게 뭐냐면 그래서 이준석 그 대표 체제가 만약에 성립이 된다면 안창 여부는 이렇게 속도를 올려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기에 어떻게
당내 어떤 주도권을 차기 주자한테 넘겨주느냐. 그러면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준석 대표 플러스 차기 주제의 어떤 연합 구도를 형성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주 쉽게 말하면 이준석 플러스 윤석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건가요? 지금 그렇지. 오늘 보도 나온 걸 보면요. 윤석열 총장이 7월경에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 바로 보도가 있는 것 같아요. 올라왔어 아침에. 예. 바로 어제 그 전통시장인가 뭐. 예. MBC에서 이제 그 5명 그 후보 토론이 있었는데 경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준석 그 후보 같은 경우는 빨리 가자. 네. 그러니까 예정대로 그러니까 그냥 그 기다리지 말고 그냥 쭉 가야 된다라고 이제 했고 뭐 나경원 주호영 후보 같은 경우는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음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차이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지금 숨겨져 있는 그림이 있는데 윤석열이라고 하는 게 중진들에게도 하나의 지렛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윤석열이 만약에 안 움직이면 자, 안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스톱. 당 전반적인 것도 지금부터는 대선 시기에 모든 게 맞춰서 당이 운영이 되는데 여기서도 스톱. 근데 모든 판 짜고 일정 짜는 것은 윤석열 저기에 따라서 간여가 되니까 많이 움직이지 마라고는 제동거는 명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준석 대표 체제에 제동을 걸고 흔들기를 시작할 수 있는 명분이 윤석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거꾸로 읽으면 바로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만약에 거기에 휘둘려 버리면 이준석 대표 체제는 머리상이 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예. 바로 그런 부분에서 원칙대로 그대로 간다라고 하는 이준석 후보의 어제 이야기는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여기서 뭐냐면 이준석 흔들기에 어찌 보면 첫 수단이 윤석열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중진 입장에서는 그렇죠. 바로 그런 상태에서 오늘 조간에는 뭐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 결합을 사실상 뭐 결심을 했고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나가서 7월 입당설까지 보도를 했어요.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고 그거는 정말로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뭐 대선 출마 선언을 한다면 그때 우리가 한번 좀 그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는데 아무튼 이준석 후보가 대표가 되느냐도 최대의 관심사지만 네. 네. 대표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 얼마나 빠르게 속도전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가 내가 볼 때는 성패를 가를 것이다. 이것이 그렇죠. 그거는 윤석열의 대선 행보 속도하고 정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이거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윤석열 전 총장이 생각보다 빨리 움직이게 된다면 그러니까 이준석의 속도 왜 이른바 그 엑셀 어떤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더 큰 속도를 내겠다는 거죠. 그렇죠. 윤석열이 이렇게 되어버리면 합리화한다면 우리가 4월에 청기론설 이야기하면서 했던 이른바 소론으로 비유했던 이 구도는 훨씬 더 빠르게 강력해지고 훨씬 더 빠르게 어떤 그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주류가 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이 점이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금 그 국민의힘의 대표 경선을 바라보는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나경원 후보나 중지 그러니까 주호영 후보가 지금 이준석 후보를 향해서 하고 있는 공격 포인트는 제가 볼 때는 0점 조준이 잘못돼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예,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영선 그러니까 원내 경험이 전혀 없어 갖고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 아까 제가 이제 그 이준석 바람의 진원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의 요구를 얘기했잖아요. 예. 네. 이 진원지와 이들의 요구에 따르면 영선이고 이거는 전혀 필요 중요한 없어요. 요인이 뭐 전혀 중요한 요인이 원내 아니에요. 경험 의미가 없어요. 그잖아요. 본인 지금 뭐 한교안 뭐 있었나요? 네. 그렇잖아요. 예. 전혀 중요한 요인이 아니라는 네. 거고요. 그다음에 개파라고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개파 구도는 안 먹혀. 그러니까 문제는 당내 부분에 있어서 당심을 움직이는 데는 일정하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근데 이 지금 그러니까 바람의 진원지 역할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별로 어필 포인트가 그렇죠. 아니다고 하는 점. 이렇게 놓고 볼 때 이준석 때리기가 지금 0점 조준이 좀 잘못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혹시나 이 중진급들 지금 나경원, 주호영 등등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유일한 방법이 하나밖에 없죠. 뭐죠? 소연합 갖고는 안 되고 대연합. 그러니까 소연합이라고 하는 게 나경원 후보가 뭐 홍문표 뭐 예를 들어서 조경태 후보가 합친다든지 뭐 거꾸로 주호영 후보가 그런다든지. 근데 네. 이거 갖고는 제가 볼 때는 아니고 대연합이면 아예 한 명으로 이른바 이제 언론이 이미 이름을 붙였더만 나주연합이라고. 나주연합. 나경원 주호영 연합. 준하보단 낫다. 준하연합이 뭐 없어 보인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나주연합이라고 이미 이름까지 붙였던데 그게 되면 혹시나 물론 그게 된다고 100% 보장책이냐도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사실은 지금까지 추세로 봐서는 어렵다. 나주도 가만 보면 둘 다 서로 자기가 하겠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게 문제 아닙니까? 나주 연합이 구축이 된다라는 것은 정말로 신진 대 중진 네. 그잖아요. 오히려 더 이준석 최고를 돋보이게 바로 신진 대 네. 중진이라고는 구도를 더 혹시 부각시켜 버리는 거예요. 네. 이 측면이 있다라는 더 집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더 그러니까 그걸 강화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거든요.
이전까지 같이 봐야 그래도 뭐 저는 10일이 남았잖아요. 6월 11일이니까 앞으로 음. 10일이 남았고 뭐 음. TV 토론회 등등이 있으니까 10일간에 쉽사리 이 나주 뭐 이 중진들이 후보들이 쉽사리 어떻게 속수무책 당하지 않을 거다. 뭐 이제껏 뭐 선거라든지 봤을 때는 또 그런 생각도 항상 들어요. 연합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떤 말실수라든지 공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국면을 전환해 보려고 아마 하지 않을까. 또 의외로 이상한 곳에서 먹힐 가능성도 또 배제할 수 없지 않나. 이런 질문도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역으로 이것도 지금 봐야 돼요. 오늘 네. 여기 지금까지 이야기하지 않은 것 중에서 자 언론 보도를 종합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인들과 만나기 시작한 게 지난주부터예요. 네. 그죠? 공개된 것만 갖고 놓고 본다면.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보도가 전부 다 사실이라고 전제한다면 왜 타이밍을 그렇게 맞췄을까? 윤석열은. 이것도 지금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되는 건데요. 자, 정진석을 만났고 권성동을 만났고 윤희숙까지 만났다. 네. 지금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놓고 본다면 왜 정치인들과의 만남은 그것이 정치적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걸 뻔히 알면서 왜 그러니까 왜 정진석 권성동일까지도 사실은 중요한데 그 이전에 왜 그 타이밍일까? 그리고 그것이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것도 함께 봐야 되는 거죠. 이것이. 자, 여기서 그렇죠. 우리는 지금 이준석과 윤석열 조합이라는 차원에서 분석을 했잖아요. 윤석열은 그런 걸 고려를 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본인도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엔 하지 않다가. 근데 문제는 여기서 제가 볼 때는 네. 저는 이준석 후보가 대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아니라 하더라도라고 하는 것들까지 나는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아마 고려를 하고 있을 거라고 당연하죠. 보는데요. 윤석열 입장에서 여러 가지 변수를 다 두고 움직여야죠. 근데 여기서 재미난 게 뭐냐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아까 2%가 부족하다라고 해서 심리적 알리바이를 지금 만들려고 한다라는 걸 지금 제가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불발로 그치면 아하. 불발로 그치는 상태에서 만약에 중진 대표 체제에서 윤석열과의 조합은 야, 그건 상상하기 좀 어려운데요. 아니 상상은 얼마든지 가능하죠. 얼마든지 나타날 수는 있어요. 다만 나타날 수는 있는데 그것이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 스윙보터의 어떤 성격이 짙은 층들에게 싫어하죠. 오히려 이들의 어떤 이 안착 가능성보다는 그 부동 요인을 더 키워주는 요인이 될 수는 있다. 아, 그렇죠. 불안정 요인이 될 수는 있다라고 하는 점. 그 점은 좀 봐야 되는 그 거예요. 스윙 보터들 입장에서는 중진이 되고 예컨대 나경원이나 주호영이 되고 윤석열이 들어온다. 상당히 보기 싫은 모습이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것도 이제 체크 포인트인데 이제 대표 경선만 놓고 지금 오늘은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지금 추세가 이게 상당히 만만하지가 않다. 이준석 바람의 어떤 추세가 만만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은 분명한 사실이고 방향성도 정말 어떤 뚜렷하다. 네. 이것만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것이 김남국 의원이 이 자리에 있으니까 마저 얘기를 하는 민주당 같은 경우도 상당히 심각하게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게 단순히 왜 우리는 왜 그 젊은 리더가 안 나올까라거나 어떤 이런 그 표피적인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유권자층에서 결국은 흔히 이야기하는 산토끼잖아요. 네. 산토끼라고 이제 비유되는 사람이 왜 이들이 지금 이준석의 몰빵을 때리고 있는지를 잘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민주당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사실. 일전에 있었던 민주당 당대표 선거하고는 너무나 대비가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는 청년 정치인들이 당 대표나 최고위원 선거에 도전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컷오프를 중앙위원회에 의해서 되다 보니까 어떤 그룹에서 밀어주는 어떤 세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출마해도 컷오프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중앙위원회에 의한 컷오프 자체를 사실 바꿔야 되거든요. 당원들에게 그 권리를 주고 당원들에게 물어서 선택받고 컷오프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예 그 자체를 막아나다 보니까 사실상 어렵다라고 보이고요. 이제 제가 또 대댓글로 이제 이준석 최고가 댓글을 달아줘가 거기다 대댓글 달면서 또 썼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이 너무 많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타금도 많지만 문자를 이제 알리기 위해서 보내야 되는데 한 번 보내는데 3,000에서 3,500이거든요. 그럼 뭐 3-4번 보낸다 그러면 1억 이상이 깨지기 때문에 네. 이거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드는 구조다. 그리고 받는 사람도 사실은 또 짜증나거든요. 권리당원들 맨날 최고위원들 막 한 뭐 7-6명 막 이렇게 해가지고 문자 보내고 당대표까지 문자 보내다 보니까 받는 사람도 짜증나는데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당에서 글자 수를 후보자들 이렇게 제한해가지고
일괄적으로 몇 번 보내주면 비용도 훨씬 적게 들고 받는 권리당원이나 투표하는 사람들도 내용을 훨씬 더 집중해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이런 것들을 좀 바꿔야지 좀 제대로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 내부에서 어떤 이제 경선 구도 판 이 문제도 중요하고 문제는 이제 당 전체적으로 당기는 힘. 네. 그러니까 이제 인력이 지금 많이 이제 지금 그 줄어 있는 거잖아요. 네. 밖에 있는 사람들을 당기는 힘이 지금 이제 많이 줄어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서 사실은 좀 고민 지점이 있는 거죠. 잘 봐요. 지금 그러니까 잘 봐야 되는 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당 대표 문제를 가지고 인력이 작동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끌어당기는 힘이. 근데 민주당에서는 나는 지금 대선 주제를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 민주당에서는 대표 경선 과정에서 새 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작동이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다. 적어 보이고 거의 없어 보입니다. 핵심이 그거라는 네.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거 얘기하는 그래서 거예요. 예컨대 이준석 당대표 된다 했을 때 그 끌어다니는 힘은 더 또 커질 거라는 거예요. 6월 11일 선거 결과 이준석이 됐다고 가정했을 때 이건 뭐 엄청날 것 근데 같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네.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갑작스럽게 새로운 사람을 이렇게 또 데려와서 이준석처럼 최고의 어떤 스타로 만들어내는 것도 쉽지는 않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예. 이거죠. 그러니까 자 20대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서울 그다음에 충청, 충청도. 네. 강원 제주 다시 말해서 어떤 지역적 정치색이 거의 옅은 예. 것들. 자 그러면 이들이 지금 이들을 자극하고 있는 요인이 뭐냐라는 거지. 이들을 자극하고 있는 요인이 뭐냐. 그 문제를 천착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이 보선 참패 이후에 민주당 안에서 이제 잠깐 이야기가 됐던 부분인데 문제는 민주당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전혀 어필이 안 되고 네. 있었다. 이 사람들한테.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은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찾아낸 거고 그쪽으로 지지를 강력하게 하는 거죠. 여기에는 사실은 오늘 할 얘기는 아니고 아이템 조달하니까 나중용으로 네. 지금 내가 그 킵을 해놓는데 네. 대한민국 지금 정치 구조에서 커다란 구멍이 하나가 사실은 여기서 확인이 돼야 돼요. 왜 뭐죠? 그러냐면 민주당에서 빠져나갔던 이들이 왜 국힘으로 가려고 하느냐. 국민의힘으로 넘어가려고 왜 지금 심리적 알리바이를 만들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왜 저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가느냐라고는 답이 내려져야 돼요. 네. 여기서. 네. 이건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한번 왜 그러냐면 왜 민주당의 대체제와 대안이 국민의힘이어야 될까? 이상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물음표를 던지지 않아요. 왜? 그냥 거대 정당이니까 사라고 답을 내리면 사실은 뭐 할 말은 없어요. 그거 맞아요. 근데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죠. 네. 요거는 혹시 나중에 다음 주제용으로 킵을 해놓기는 하는데 지금 그렇게 놓고 본다면 대한민국 정치판 전체가요. 특정 정당이 아니라 정치판 전체를 놓고 보면 상당히 심각한 국면으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국면 같아요. 두 정당의 모습보다는 새로운 대안 세력도 요구하고 있고 국민들이 자신들의 어떤 입맛에 맞는 것을 찾아내는 모습도 상당히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20대 남성 이제 여성들요. 두 가지가 바뀐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새로운 정치권 밖에 있는 새 인물이 정치권에 수혈되기를 좀 바랬었잖아요. 그래서 뭐 안철수 신드롬도 생기고 그런 것들이 항상 계속되어 왔는데 이제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그냥 어떤 인물 한 명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아예 그냥 정치하는 그 세력 자체를 다 바꿔버리고 싶은 마음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마음이 좀 세대 교체로 좀 드러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정치권에서 보면 항상 거대 담론을 막 쫓았던 것 같아요. 큰 뭐 개혁 과제 막 이런 것들만 정치권에서 의제로 삼았는데 2030 세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달라요. 소소하게 자기 주변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인터넷 안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으로도 보도가 잘 안 됐지만 인터넷 커뮤니티 안에서는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네. 여론을 형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툭툭 아주 시원하게 치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그러한 어떤 흐름 변화를 잘 타지를 못한 것 아닌가. 그래서 좀 반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것까지만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한 번에 그 이탈이 있었어요. 2016년 총선 때 민주당 지지층이 이탈을 하면서 국민의당을 선택을 한 적이 네. 있었어요. 근데 요번에 다시 민주당에서 이탈을 하면서 국민의힘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러면 그때의 어떤 이탈과 지금의 이탈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결론은 아주 쉽게 내릴 수 있어요. 왜 국민의당 그러면 국민의당은 한번 경험해 봤으니까 스티스 맛을 봤으니까 다시 안 가고. 그래서 선택지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국민의힘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아주 심플해. 근데 단순히 그건 그런 것만 아니겠죠 아마도. 예. 단지 그것만이겠느냐. 자, 이 문제인 거죠. 그잖아요. 뭐 오늘 뭐 국회의원 이제 민주당의 법사위원이고 하여튼 이 김남국 의원께서 그래도 좀 잘 글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잘 하여튼 해달라는 어떤 많은 분들의 전 그래서 바람들이 저는 있네요. 예, 뭐 민주당도 쇄신하는 모습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쇄신이에요. 예, 결국 제 쇄신. 시선 집중을 네. 또 많이 듣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특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뭘 보여줄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공무원이나 지자체 단체장들은 구속되면 다 월급을 뭐 기간에 따라 40, 70 나눠서 받는데 그렇죠. 국회의원 다 받거든요. 그 지적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법안을 바로 마련을 해서 오. 전액 못 받도록 예, 전액 못 받도록 구속하는 기간에는 맞잖아요. 무노동 무임금. 그래서 국민 눈높이에 이 법안을 어제 이제 올려서 전자서명을 다 받은 상황이거든요. 발의했어. 준비하고 발의 있어요? 오늘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요? 예, 근데 최대한 많은 의원님들이 함께 참여해가지고 네. 저희가 조금씩 이런 걸 바꿔 나간다. 서명 몇 명 받았어요? 지금 한 1,000명 받으려고 예,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저는 저희 당이 좀 선명성 있게 사실은 국민의힘과 다르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게 제가 대표 발의한 수수지 CCTV 의무화 법안 이런 거라고 보거든요. 좋네요. 국민의힘에서 기득권 의협 편을 들고 있을 때 국민 80%가 찬성하는 우리 이 법안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은 국민 편에 선다라고 하면서 확실하게 이 법안을 주도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때 국민들이 조금씩 이렇게 마음을 민주당에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도 꼭 수시 CCTV 내부에 설치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지금 댓글 중에 이걸 참 너무 한 두 분이 계속 반복해서 적고 있어요. 제가 답변해드리고 싶은데 뭐라고? 김영님이 김남국 의원이 법사위원이신데 한동훈 포렌식 왜 안 하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근데 왜 김남국 의원이 이걸 어떻게 답했죠? 검찰에서 중앙지검장한테 얘기를 그 뭐 아이폰인 것 네.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푸는 뭐 기계가 있다고 하는데 그걸 들여와서 풀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비밀번호가 20짜리라고 그러네요. 예, 20짜리 되네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예? 엄청 어려워. 비밀번호가 20짜리라고? 저도 아이폰 쓰는데 저도 한 10개 정도 되는데 20개 정도 되니까 더 어렵겠죠. 예. 근데 그걸 어떻게 풀어? 아니 근데 그걸 어떻게 이 외우나? 지금 해외 사이트를 직접 들어가서 네. 확인을 해보니까 이미 이걸 푸는 그 기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또 그게 이제 국내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니까 시간의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내 그 친구 중에 그런 애가 있긴 있었어. 좀 옛날 얘기인데 이메일 비번을 네. 지정을 어떻게 했냐면 1, 2, 3, 4, 5, 6, 7, 8, 9, 8, 7, 6, 5, 4, 3, 2 이렇게 20개네. 그렇게 해놓은 게 있었어요. 아니 저는 너무 비밀번호가 간단해가지고요. 예. 제 동생이 그냥 풀어버리더라고요. 그럼 그건 안 돼. 그건 또 안 되죠. 아이고 네. 보여준 적이 없었는데 너무 네. 황당하더라고요. 아유, 알겠습니다. 아무튼 조짐이 좀 그렇습니다. 네. 국민의힘 어떤 대표 경선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좀 중간 정리를 하는 걸로 좀 하고 네. 오늘 이야기는 좀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댓글 소개만 좀 하고 끝낼까요? 네. 자 오늘 그림 좋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 국회의원 아니시면 여기서 같이 하면 좋을 거다. 그런 글들도 많고요. 이런 얘기가 많네요. 이준석 현상이 민주당의 정체성을 위협할 것이다. 그 얘기도 좀 있고요. 바람에 날려 이분도 김남국 의원한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김남국도 이준석처럼 할 말 제대로 해라. 자꾸 지도부 눈치 보는 느낌? 바람에 날려님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지도부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네. 국민들? 뭐만 말하면 항상 이제 트윗장에 국민의힘? 언론이 있어서 국민의힘. 예. 그렇군요. 네. 자, 아이고 이제 말하면 안 되겠네. 김종인의 큰 그림가요 이런데 그건 아니겠죠? 그거하고는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다른 주자들이 그 이준석 뒤에 유승민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준석 뒤에 김종인 있다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김종인의 어떤 김종인 위원장의 소나기하고도 아주 멀리 벗어나 버렸어요. 김종인 위원장이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뉴스에서 아니에요. 완전히 사라지신 것 같은데. 뭐 상황이 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토론 자주 해달라라고 키모 씨도 님도 부탁했고요. 이것도 우리 모털도사님 답변 하나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이혁수님이 몇 번 질문하셨는데
우리 JB님, 머털도사님 꾸준히 윤석열 정치 안 한다고 했는데 이거 저번에도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대선 출마 선언하면 얘기한다니까. 그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직 네. 아직 안 하고 있잖아. 아직 안 해. 이거 다 지금 추측 보도. 아직 안 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입당도 안 한다고 했는데 입당하면 어떻게 해요? 네? 입당도 안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얘기. 그건 중간에 바뀌었어. 그건 이미 중간에 바뀌었어. 왜냐하면 보궐선거가 되면서 판이 바뀌었다고 했죠. 네, 보궐선거 결과가 나오면서. 그렇죠. 음. 판이 바뀌었다고 분명히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예. 아이고. 또 도안 시민님이 네. 발의한 법안의 홍보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래서 오늘 홍보도 좀 하셨고요. 네. 박재현님은 남국이 형 그렇게 특권 내려놓기 하다가 공천 못 받는 거 아니야?라고 물어보네요. 그러니까 네. 동료 의원들 서명을 아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네. 별로 서명 안 해주려고 그러죠. 아니, 싫어하죠. 자신들의 특권이니까. 많이 해주실 거라고 전 믿습니다. 글쎄 네. 그럴까? 모르죠. 아니 근데 많이 해주지. 나는 이제 절대로 안 걸려. 나는 구속될 일 없을 거야라고 다 철석같이 믿으면 되니까. 그러면 이거 되죠. 말고 이제 더 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도 계속 준비하려고 준비하고 하거든요.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청기 누설은 특별하게 김남국 의원하고 이제 같이 했는데요. 김남국 의원 그래도 뭐 한 얘기 한번 더 들어보고 마무리하는 게 좋지 그러게요. 않겠습니까? 마지막 발언 기회를 최후 진술 기회를 좀 길게 하지는 마시고요. 네, 최후 진술 뭐 열심히 할 생각이고요. 또 이준석 돌풍 국민의힘에서 불고 있는데 그 위기라고 말하는 것을 기회로 발판 삼아가지고 민주당도 더 쇄신하고 더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된다고 해서 꽃길만 걷는다는 보장도 없어요. 아유, 어떻게 될줄 알아요, 정치라고 하는 게 정치가. 작용과 반작용이 교차하기 때문에 그 뒤에 벌어질 또 양상도 좀 함께 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치는 생물이에요. 그렇죠. 네. 저는 궁금한 게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된다면 사무총장을 누구를 앉힐지도 참 궁금해요. 아유, 박지훈 손수조? 변호사님? 손수조? 아 농담입니다. 네. 아니 사무총장이 나이가 더 많아도 되나? 아니 뭐안될 것도 아니지만 둘이 친구지간 아닌가? 둘이 나이 같을 것 같은데. 네. 아니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자 마무리하죠. 청기누설 오늘 김남호랑 같이 했고요. 자 오늘도 비가 조금 온다고 하니까 조심들 하시고 저희는 목요일 날 다시 청기누설 시간에서 그때는 김남호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